믿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 회사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한국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 지미입니다. 저는 3년 전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더 넓은 세계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미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하지만 최근 리처드 교수님의 강의에서 한국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외국인 학생으로서 교수에게 맞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그러나 때로는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늦은 오후, 국제관계학 수업이 시작되었던 날이었어요. 넓은 강의실에는 약 5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대부분은 미국 학생들이었죠. 저는 항상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 수업을 듣곤 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미국 정치와 국제관계 분야의 권위자로 이미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한 학계의 중진이었죠. 그날의 주제는 냉전 이후 동아시아 정세와 미국의 영향이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평소와 같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강단에 올라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의 회색빛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은 오랜 학문적 경험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때로는 오래된 관점에 고착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냉전 이후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리처드 교수는 프로젝터를 켜며 수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은 미국 덕분에 성장한 나라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지만 역사적 사실을 언급한 것이니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교수의 발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했고 지금도 그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죠.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순간 강의실 안이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학생들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명백히 한국의 자주적 발전과 문화적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었죠.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문화를 배우고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화, 음악, 패션은 모두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독창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미국에 끼치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제 손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짐이 질문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교수님. 죄송하지만 일부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 목소리는 의도한 것보다 더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리처드 교수의 얼굴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고 이내 비웃는 듯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이라고?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터무니없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OTT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K-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고 한국 음식은 이제 미국 대도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건 단순한 유행일 뿐이네.
미국 문화는 수십 년간 전 세계를 지배해왔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 영향력이 바뀌지는 않아 그는 강의실의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몇몇 아이돌 팬들이 가사를 따라 부른다고 문화적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강의실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기로 했지만 속으로는 제가 가진 자료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강의를 계속했지만 저는 그의 말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대신 제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더 준비된 상태로 반박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데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한 미국 학생인 제시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미, 용기 있었어. 나도 내 의견에 동의해. 내 친구들 중에서도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 또 다른 학생인 마이클도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 내 여동생은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 이제 우리 집에서도 한국 음식 먹을 때가 많아졌고. 그들의 지지에 힘을 얻었지만 리처드 교수의 완고한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점을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특히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다음 수업은 목요일이었고 그때까지 충분한 준비를 해야 했어요. 목요일 수업 전, 저는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한국 문화의 미국 내 영향력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넷플릭스 시청률 보고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차트, 언어 학습 앱의 통계, 소셜미디어 트렌드까지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반박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리처드 교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학생들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앞자리에 앉았고 태블릿과 노트북을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준비한 내용을 되새기며 긴장을 달래려 했지만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 냉전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문적 토론은 언제나 환영하니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지미, 무슨 의견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교수님, 지난 수업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했는데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공유해도 될까요? 잠시 망설이던 리처드 교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학문적 논의는 항상 환영합니다. 하지만 수업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하니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태블릿을 강의실의 무선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의 목록과 시청률 통계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최근 3년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콘텐츠 목록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위 10개 중 4개가 한국 드라마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이 드라마들이 일주일 이상 넷플릭스 상위 10위 안에 머물렀어요. 리처드 교수의 표정이 약간 경직되었지만 저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미국 내 대형 콘서트장에서 열린 K-팝 공연 장면이 나왔습니다. 미국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열광하는 모습이었죠. 이건 지난달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K-팝 콘서트입니다. 2만 명 이상의 관객 중 대부분이 미국인이었고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있어요. 티켓은 발매 5분 만에 매진되었고 암표는 정가의 5배까지 거래되었습니다.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광고에서 한국어 표현이 사용된 사례,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 등록률이 증가한 통계, 소셜미디어에서 어머, 괜찮아, 대박 같은 한국어 표현이 해시태그로 사용되는 빈도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문화적 교류의 결과이고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은 문화적 영향력이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고 말했어요. 흥미로운 데이터네요, 지미.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미국 문화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하죠. 할리우드, 팝 음악, 미국 영어의 글로벌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의 반박에 답하려는 찰나 뒷자리에 앉아있던 제시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리처드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현재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은 약 50만 명이고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어요. 제시카가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방금 찾아봤어요. 미 국무부에서도 한국어를 중요 외국어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 마이클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추가 분반을 개설했다고 들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국 문화의 영향 사례들을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리처드 교수는 점점 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의실 뒤쪽에서 앤디라는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좋아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주인공이 한국어 쓰는 장면 봤어요. 리처드 교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앤디? 지난번 오피스 아워에 교수님이 글로벌 파워 드라마 팬이라고 하셨잖아요. 최근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이 한국 출신 캐릭터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앤디는 태블릿으로 재빨리 그 장면을 찾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미국의 인기 드라마 글로벌 파워의 한 장면이 재생되었고 주인공이 명백히 한국어로 괜찮아라고 말한 뒤 이건 한국에서 배운 거야. 괜찮다는 뜻이야 라고 설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고 몇몇 학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리처드 교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그냥 연출된 장면일 뿐이고 그는 말을 더듬으며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적 영향력이 반드시 규모나 역사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작은 나라의 문화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빠르게 퍼질 수 있어요. 한국 문화가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리처드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시도로 오늘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냉전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서둘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강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고 제시카는 지미, 정말 대단했어.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리처드 교수를 바라보았는데 그는 강단에서 혼자 생각에 잠긴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함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오래된 관점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걱정도 있었어요. 리처드 교수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
앞으로의 학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많은 학생들이 저를 지지해 준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을 때 제시카와 마이클,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지미, 오늘 정말 멋졌어. 제시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교수가 당황한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명해.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그가 저렇게 말문이 막히는 건 처음 봤어. 그동안 한국에 대해 너무 오래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고마워요. 여러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 무례하게 대한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앤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 넌 그저 데이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 학문적 토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오늘 수업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학과 학생들도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한국 유학생이 리처드 교수에게 한 방 먹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리처드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간 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관점이 도전받은 것은 처음이었죠. 특히 그 도전이 외국인 학생으로부터 왔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반박 논리를 찾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데이터와 사례를 접하면서 자신의 인식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콘텐츠 전략에 관한 보고서, 미국 내 아시아 언어 학습 추세, K-팝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분석까지. 자료들은 한국 문화가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지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흐름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문득 자신의 책장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그가 10년 전에 쓴 미국 중심의 글로벌 문화 질서라는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미국 문화의 지배적 위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주장이 더 이상 완전히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어 배우기라고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무수히 많은 학습 사이트와 앱이 나타났고 일부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런, 내가 시대를 너무 과소평가했군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처드 교수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밤늦게까지 찾아본 자료들이 가득했고 태블릿에는 한국 드라마 스트리밍 사이트가 열려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강의 노트를 꺼내 몇 가지 내용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저는 다음 수업을 위해 강의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어요. 리처드 교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늘 수업은 어떤 분위기가 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석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수업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평소처럼 앞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정각이 되자 리처드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해 보였고 손에는 평소와 다른 자료들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토론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미 학생이 제기한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토론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후로 관련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았고 제 인식이 일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놀라움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리처드 교수가 자신의 관점을 수정한다니
이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자신의 고집과 확고한 신념으로 유명했기 때문이죠.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리처드 교수는 프로젝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글로벌 문화 흐름의 새로운 지형도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가 나타났어요. 지난밤 저는 여러 데이터를 검토했고 지미 학생이 제시한 많은 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소비 패턴이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는 영어권 국가에서도 상위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음악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그래프와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 수의 증가 추세,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관련 해시태그 사용 빈도, 한국 음식점의 증가율 등 구체적인 데이터였어요. 더 나아가 언어적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머, 대박, 화이팅 같은 한국어 표현들이 미국 젊은이들의 일상 대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차용을 넘어 문화적 융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교수의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자신의 관점을 수정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 주변의 학생들도 놀란 표정이었고 제시카는 몰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윙크했습니다. 학문이란 끊임없이 자신의 관점을 검증하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지난 수업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합니다. 리처드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지미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강의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리처드 교수의 정직한 태도에 감동한 듯 했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인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우리 강의 계획을 약간 수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변화하는 글로벌 문화, 지형과 동아시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미 학생에게 이 주제로 특별 발표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네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 큰 기회였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교수님. 기꺼이 발표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제시카는 우와, 정말 대단해. 리처드 교수가 마음을 바꾸다니 역사적인 순간이야라며 기뻐했고 마이클은 다음 주 내 발표가 정말 기대돼. 내가 아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도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앤디는 자신이 이미 한국어를 조금 배우고 있다며 함께 공부할 수 있냐고 제안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원어로 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 이런 반응들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떠난 뒤 리처드 교수가 다시 강의실로 들어왔어요. 지미,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물론이죠. 교수님, 저는 책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당신의 의견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분야에서 외국 학생이 나를 반박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는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자료를 찾아보며
내가 얼마나 시대에 뒤처진 시각을 고수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데이터는 명백했고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지만 동시에 깊은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관점을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그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겠죠. 사실 어젯밤에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약간 부끄러운 듯이 말했어요.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었나요? 한 에피소드만 보려고 했는데 결국 3개를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어요.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인기 있는 시리즈죠.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쁩니다. 다음 주 발표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제 연구실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혹시 추천할 만한 한국 드라마가 더 있나요? 그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대화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유학을 결심한 이유였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네,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의실에 놀라움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리처드 교수가 자신의 관점을 수정한다니 이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학계에서 자신의 고집과 확고한 신념으로 유명했기 때문이죠.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리처드 교수는 프로젝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글로벌 문화 흐름의 새로운 지형도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가 나타났어요. 지난밤 저는 여러 데이터를 검토했고 지미 학생이 제시한 많은 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소비 패턴이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는 영어권 국가에서도 상위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음악 시장에서 K-팝의 영향력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그래프와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 수의 증가 추세,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관련 해시태그 사용 빈도, 한국 음식점의 증가율 등 구체적인 데이터였어요. 더 나아가 언어적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머, 대박, 화이팅 같은 한국어 표현들이 미국 젊은이들의 일상 대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차용을 넘어 문화적 융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교수의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자신의 관점을 수정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 주변의 학생들도 놀란 표정이었고 제시카는 몰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윙크했습니다. 학문이란 끊임없이 자신의 관점을 검증하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지난 수업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음을 인정합니다. 리처드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지미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강의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리처드 교수의 정직한 태도에 감동한 듯 했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인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우리 강의 계획을 약간 수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변화하는 글로벌 문화 지형과 동아시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미 학생에게 이 주제로 특별 발표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네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 큰 기회였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교수님. 기꺼이 발표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축하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제시카는 우와, 정말 대단해. 리처드 교수가 마음을 바꾸다니 역사적인 순간이야라며 기뻐했고 마이클은 다음 주 내 발표가 정말 기대돼. 내가 아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도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앤디는 자신이 이미 한국어를 조금 배우고 있다며 함께 공부할 수 있냐고 제안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원어로 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 이런 반응들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떠난 뒤 리처드 교수가 다시 강의실로 들어왔어요. 지미,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물론이죠. 교수님, 저는 책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당신의 의견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분야에서 외국 학생이 나를 반박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는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자료를 찾아보며 내가 얼마나 시대에 뒤처진 시각을 고수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데이터는 명백했고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지만 동시에 깊은 존경심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관점을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그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겠죠. 사실 어젯밤에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약간 부끄러운 듯이 말했어요.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었나요? 한 에피소드만 보려고 했는데 결국 3개를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어요.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인기 있는 시리즈죠.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쁩니다. 다음 주 발표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제 연구실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혹시 추천할 만한 한국 드라마가 더 있나요? 그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대화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유학을 결심한 이유였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네,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교수님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오늘의 일이 단순히 한 수업에서의 작은 승리가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에 제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유학 생활의 가장 큰 성취가 될 것입니다. 5장. 다음 주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도서관과 연구실을 오가며 밤늦게까지 자료를 모았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의 인기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것이 어떻게 미국과 글로벌 문화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싶었어요. 이론적 배경과 실제 사례를 균형 있게 담아 학문적으로도 가치 있는 발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목요일 발표 전날 리처드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검토해주겠다고 제안했었고 마지막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요. 들어오세요. 지미 교수는 책상 위에 가득한 서류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책상에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여러 책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영화에 관한 기사가 열려 있었어요. 교수님, 제 발표 자료를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해온 파일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며 안도했어요.
매우 인상적인 내용이네요, 지미. 특히 한국 문화가 미국 내에서 단순한 소비를 넘어 창조적 변형과 재해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몇 가지 사소한 수정사항을 제안했지만 전반적으로 제 발표 내용에 만족하는 듯 했어요. 대화를 마치려는 찰나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지미,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역학동아시아와 미국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요. 혹시 관심이 있다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해 보지 않겠습니까?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대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이었고 그와의 공동 연구는 제 학문적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게다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제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제안을 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교수님.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이번 학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당신의 관점이 이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더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연구실을 나오는 길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처음 이 논쟁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내다니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국제관계학 수업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학과 학생들과 심지어 몇몇 교수들까지 제 발표를 듣기 위해 자리를 채웠어요. 리처드 교수는 간단한 소개 후 저에게 단상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과 새로운 문화적 지형도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곧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발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관한 데이터 분석,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 한국 문화가 어떻게 수용되고 변형되는지에 관한 사례 연구, 마지막은 이러한 현상이 국제관계와 문화적 외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였어요. 한국 대중문화의 글로벌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일시적 유행이 아닌 문화적 혼종성과 보편성의 절묘한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한국 콘텐츠는 지역적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보편적 감성과 가치를 담아내는데 성공했고 이것이 전 세계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발표 중 특히 반응이 좋았던 부분은 미국 대중문화에 스며든 한국어 표현과 문화적 코드를 분석한 부분이었어요. 텔레비전 시리즈, 영화, 광고,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국 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영상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시트콤에서 주인공이 대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표현이 별도의 설명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대박이라는 한국어 표현이 미국 시청자들에게 어느 정도 친숙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화적 교류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 즉 소프트 파워는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사례는 국가의 크기나 군사력, 경제 규모만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때로는 전통적인 힘의 지표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열렬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활발하게 질문을 던졌고 토론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계속되었어요. 몇몇 교수들은 제 발표 내용을 다른 강의에서도 활용하고 싶다며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마지막에 일어나 말했어요. 지미의 발표는 우리에게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했습니다. 문화적 흐름의 양방향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글로벌 역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과의 교육과 연구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질문과 대화를 위해
제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들, 국제관계에서 문화의 역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 심지어 한국 유학을 고려하게 되었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든 질문에 성심껏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관심이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유학생일 뿐인데 갑자기 한국 문화 전문가가 된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작은 카페에서 제시카, 마이클, 앤디와 함께 발표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제 발표가 얼마나 강의실 분위기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지미, 너 덕분에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 제시카가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한국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어. 마이클도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듣기로는 리처드 교수님이 다음 학기 강의 계획을 수정하고 있다던데 문화적 교류와 소프트 파워에 관한 내용을 더 추가한다고 하더라. 이 모든 변화가 단지 한 번의 용기 있는 발언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와 논리를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이 질문은 제게도 깊은 생각거리를 주었습니다. 문화적 가치의 충돌과 조화는 제가 항상 관심을 가져온 주제였으니까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가치가 강하게 남아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꿈과 성취를 존중하는 현대적 가치도 공존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이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글로벌 관객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서구 관객들은 개인의 성장 서사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잃어버렸거나 그리워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한국 콘텐츠에서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도 있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어떻게 더 넓은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리처드 교수가 긴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논문이 국제관계 연구저널에 게재 승인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우리의 새로운 접근법에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이 소식에 너무 기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제관계 연구는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였고 특히 대학원생의 논문이 게재되기는 매우 어려운 곳이었어요. 정말요? 믿을 수 없네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지미 자네야. 자네의 통찰력 없이는 이런 혁신적인 연구가 불가능했을 거야. 리처드 교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게재는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재해석하는 우리의 접근법은 기존 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국가 간 관계를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논문 게재 소식이 알려지자 학과 내에서의 제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교수들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대학원생들은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했어요. 이런 변화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책임감도 느끼게 했습니다. 여름 방학이 다가오면서 저는 한국으로 잠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의 현실을 연결지어 보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미국 문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상호작용의 양상을 직접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리처드 교수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캠퍼스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한식 퓨전 레스토랑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메뉴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특히 불고기와 김치는 이제 제 최애 음식이 되었어요. 그의 진화하는 취향에 미소 지으며 우리는 다양한 한식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다음 학기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짐이 다음 학기에 내가 개설하는 세미나에서 게스트 강의를 해주었으면 해요. 디지털 시대의 문화 외교라는 주제로요. 당신의 관점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제안에 기뻤지만 동시에 약간의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며 리처드 교수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짐이 사실 고백할 것이 있어요. 처음 당신이 내 수업에서 나를 반박했을 때 나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와인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나은 학자, 더 나은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도전하고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 그의 솔직한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념을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학문적 논리와 증거로 뒷받침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순간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교수와 학생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로 발전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리처드 교수의 편향된 견해에 맞섰을 때는 그저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의 휴가는 새로운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미국 문화의 영향과 한국 문화의 독창성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관찰했어요. 그리고 이 복잡한 문화적 교류의 패턴이 제 연구에 더 깊은 층위를 더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곧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문화는 결코 정적이거나 일방향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이해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미국 상공으로 들어서며 저는 앞으로의 여정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문적 성취를 넘어 진정한 국제관계의 본질에 닿아 있는 일이었습니다. 발표 이후 몇 주간 캠퍼스에서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동아리 중 하나가 글로벌 문화 교류라는 새로운 모임을 시작했고 국제학생센터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를 더 자주 개최하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모두 제 발표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리처드 교수와의 공동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연구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교수는 놀라울 정도로 열린 마음으로 제 의견을 경청했고 때로는 제 아이디어에 감탄을 표하기도 했어요. 그의 학문적 깊이와 제 신선한 관점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짐이, 당신이 제시한 문화적 혼종성의 개념은 매우 유용합니다. 한 연구 미팅에서 리처드 교수가 말했어요. 기존의 국제관계 이론은 문화적 요소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는데 이런 개념을 통해 더 복잡한 현실을 설명할 수 있겠군요. 저 역시 그의 오랜 경험과 방법론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밀한 학문적 분석과 풍부한 학제간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저에게
그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해 주었어요. 우리의 연구는 점차 모양을 갖추어 갔고 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교류와 국제관계의 재구성 한미관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제가 처음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이었기에 매우 긴장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제학생센터에서 문화 간 대화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국가 출신의 학생들이 자국 문화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센터 담당자는 제게 한국 문화에 대해 짧게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한국 문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행사 당일 강당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독일 등 여러 나라 학생들이 각자의 문화적 특징과 경험을 나누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한국 문화의 특징과 그것이 어떻게 글로벌 무대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입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전통적인 가치와 정서를 현대적인 형식으로 재해석하는데 성공했고 이것이 글로벌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갔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광범위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한 독일 학생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가족관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묘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게도 깊은 생각거리를 주었습니다. 문화적 가치의 충돌과 조화는 제가 항상 관심을 가져온 주제였으니까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가치가 강하게 남아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꿈과 성취를 존중하는 현대적 가치도 공존합니다. 이러한 이중성이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글로벌 관객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서구 관객들은 개인의 성장 서사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잃어버렸거나 그리워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한국 콘텐츠에서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학생도 있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어떻게 더 넓은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리처드 교수가 긴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미,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논문이 국제관계연구저널에 게재 승인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우리의 새로운 접근법에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이 소식에 너무 기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국제관계 연구는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였고 특히 대학원생의 논문이 게재되기는 매우 어려운 곳이었어요. 정말요? 믿을 수 없네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지미 자네야. 자네의 통찰력 없이는 이런 혁신적인 연구가 불가능했을 거야. 리처드 교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게재는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재해석하는 우리의 접근법은 기존 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국가 간 관계를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논문 게재 소식이 알려지자 학과 내에서의 제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교수들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대학원생들은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했어요. 이런 변화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책임감도 느끼게 했습니다. 여름 방학이 다가오면서 저는 한국으로 잠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의 현실을 연결지어 보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미국 문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상호작용의 양상을 직접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리처드 교수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캠퍼스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한식 퓨전 레스토랑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메뉴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특히 불고기와 김치는 이제 제 최애 음식이 되었어요. 그의 진화하는 취향에 미소 지으며 우리는 다양한 한식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다음 학기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짐이 다음 학기에 내가 개설하는 세미나에서 게스트 강의를 해주었으면 해요. 디지털 시대의 문화 외교라는 주제로요. 당신의 관점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제안에 기뻤지만 동시에 약간의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며 리처드 교수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짐이 사실 고백할 것이 있어요. 처음 당신이 내 수업에서 나를 반박했을 때 나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와인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나은 학자, 더 나은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도전하고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 그의 솔직한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념을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학문적 논리와 증거로 뒷받침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리처드 교수의 편향된 견해에 맞섰을 때는 그저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겨울 방학이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캠퍼스는 글로벌 문화센터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문화적 행사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허브였어요. 전시 오프닝 행사에서 대학 총장은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문화적 통찰력과 학문적 열정을 칭찬했습니다. 곧이어 우리가 준비하던 국제 학술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리처드 교수와 저는 기조 연설을 공동으로 진행했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리처드 교수는 글로벌 문화연구소 설립을 발표했고 놀랍게도 저를 학생 대표로 지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 박사과정 지도교수가 되어달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처음 리처드 교수의 편향된 견해에 맞섰을 때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그 작은 용기가 예상치 못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 진정한 대화와 이해를 촉진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